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쓰는 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죠. 뭐씨 맨날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옛날 그냥 복사해서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새로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는 이거 뭐 전원으로 쓸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기관에서 요청을 했어요. 기관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서 자기들하고 일을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대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면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 맞춰서 지금 작성하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또 다시 다 쓴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좀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은 제가 한 10번 이상을 쓴 것 같아요. 10번 이상 쓰면서도 오늘 외국 쇼핑몰 입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복사해서 잘라내서 붙인 게 없어요. 처음부터 다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글 쓰는 게 힘들지만 저도 정말 지겹거든요. 10번 이상 쓴 글을 처음부터 다시 다 쓰고 그걸 또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아니라 다 새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루하죠. 이 지루한 작업을 끝도 없이 하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자신의 생각이 사실은 바뀐 거예요. 뭐냐면 써놓고 이게 워낙 중요한 기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주 목요일부터 썼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써서 어제 이걸 넘겨주는 게 어제 새벽이었으니까 매일 들여다본 거예요. 그럼 10번 이상 읽은 거예요, 지금. 계속 10번 이상 읽어서 썼는데, 오랜만에 쓰고 나니까, 그럴듯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전원을 쓰면서도 마음에 들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저처럼 글을 많이 쓰는 사람도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지칠 정도로 힘들고 쓰다가 몇 번 포기하죠. 포기했다가 접어놨다가 또 꺼내서 보고 쓰고 또 꺼내서 보고 쓰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걸 갖고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거는 논리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비전을 얻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는 걸까 하는 거를 정말 끝도 없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올바른가? 이것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이거 갖고 끝도 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은 발로 기사를 쓴다 그러잖아요. 정말 머리로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겪은 마음을 쓰는 거죠. 소설가들은
앉아서 소설 쓰지 않잖아요. 소설가들은 엉덩이로 소설을 쓴대요. 뭐냐면 고치는 게 일이지 한 번 쭉 써서 되는 적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짓을 왜 하냐? 그냥 대충 하면 안 돼? 절대로 대충 해서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우리 개발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개발자들은 코딩할 때 그냥 한 판에 끝나나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보기 좋고 편리한 코딩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하도 힘드니까 시간을 두는 거죠. 어쨌든 저는 수요일 아침 7시가 무조건 끝내는 시간이에요. 어제 저녁 아침 7시. 그 시간까지는 어쨌든 끝내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운 좋게 이거는 끝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끝내는 글도 있지만 대개의 글은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지못해서 수요일 7시면은 번역자가 기다리고 그 시간에 넘겨주지 않으면 번역이 안 되니까 넘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그거 생각 나눔 쓰라는 게 힘든데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누구도 힘 안 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똑같은 걸 또 다음 달엔 또 새로 쓸 거예요. 다음 달에 쓸 때 여기서 몇 구절만 바꾸진 않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바뀐 거라고요. 일단은 도대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저 자신이 쓴 글을 일주일 뒤에 보면은 이 글이 만족스러울 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혹은 확신이 안 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 상황하고 다음 주 상황은 전혀 달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5월 달에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6월 달은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고 아주 미묘한 상태에서도 마음은 휙 바뀐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용사들 괜찮은 이용사가 몇 개 나타났어. 이러면 또 마음이 바뀐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주, 매일, 매시간 모든 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파악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바라보는 티쿠는 어떤 모습인가를 계속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게 생기고, 또 하나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용 중에는 타국 쇼핑몰에 입점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제일 앞에다가 미국인도 아마존에서 성공할 확률이 5%다. 이거를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논리잖아요. 미국인도 안 되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이런 내용과 그게 제일 중요했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새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논리를 보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상황이 달라졌고 지식도 달라지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완전 초보자한테 설명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 하고, 이번처럼 공기관인데 굉장히 중요한 공기관일 때 설명하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오랜만에 좀 완결된 글이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걸 이제 써가지고 이제 공기관에 제가 지금 7월 11일 날 만나요. 그 굉장히 중요한 기관을 7월 11일 날 만나는데 오늘이 7월이 다 안 갔잖아요. 그래서 미리 써서 지금 메신저들한테 중요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이거를. 지금 문제가 없냐, 이 논리에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티쿤이 옳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리 전개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에 지금 제안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하자고. 다만 티쿤은 이렇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 스스로 이 방식으로 자기들이 해외 직판을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지금 제가 여백을 둔 거죠. 여백을 뒀어요. 그래서 7월 11일 이렇게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사전 준비 작업.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7월 11일 거를 그 7월 11일 날 제출하는 서류는 이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제안문을 새로 쓸 거예요. 근데 그 제안문을 쓸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지금 주는 거죠. 이렇게 주니까 일단 첫 번째 반응은 와, 뭘 이렇게까지 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뭘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일한다는 건 이렇게 일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거고 또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예 현지와 독립점 해외 직판이 잘 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또 자기 기관에서 응용해 볼 생각은 했었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 전원도 계속 보내준다고요. 몇몇 사람들한테. 지금 이 메신저는 이거를 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좋아요 누르는 사람이야. 좋아요, 댓글 대단하시네요.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아예 몰라요.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천재인데 질문을 하는 거를 딱 보니까 대략만 아는 거예요. 대략. 근데 이 상태를 갖고 그 메신저가 기관의 중요한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준비를 해주니까 자기가 질문 몇 가지 체크하더니 이건 진짜 되겠네. 자기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일할 때는 우리가 준비를 정말 잘하는 게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라는 거죠. 대상이 달라지면은 쓰는 내용이나 쓰는 형식도 다 달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이제 논리를 전개하거나 글을 쓰는 거 훨씬 잘해요. 근데 저도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고통스럽다는 거고 또 똑같은 거를 정말 한 번 쓴 거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어떤 때는 전원 읽어보면요. 문장이 똑같은 구절도 있어요. 어제 쓰고 석 달 뒤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나올 정도로 반복을 해야지 정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글 쓰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인류 작가들도 다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고치는 게 반이고. 뭐 나머지 논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성공했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한번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티쿤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직영 사업이 성공한 거 말고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은 이 제목이에요. 제목. 티쿤은 월경 전상 직판을 지원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플랫폼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걸 성공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가 월경 전상, 국경을 넘어서 전상 직판하는 걸 지원하는 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쿤은 현지와 독립점을 지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이용사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궁금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 직판 지원 사업부에 물어봤대요. 현지화 독립점으로 하는 회사와 해외 쇼핑몰 입점 회사 사이의 매출은 어떤 차이가 나냐. 근데 현지화 독립점으로 하면서도 해외 쇼핑몰 입점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단 한 회사도 타국 쇼핑몰에 입점한 게 매출이 더 많은 회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지화 독립점 방식을 지원했던 게 가장 성공한 이유가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은 사람들 잘 모릅니다. 우리는 대신해 주지 않았잖아요. 대신해 주지 않고 다 직접 하게 한 거죠.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거. 뭐 다라 그래봤자 세 가지예요. 하나는 쇼핑몰을 만들고 컨텐츠를 채우는 거는 직접 하게 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직접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를 직접 하게 한 거죠. 대신에 그분들이 하면 너무 힘들거나 돈이 많이 드는 항공, 운송, 그 다음에 일본 내 운송, 결제 붙여주기, 반품 붙여주기, 이런 그 나라의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해줬었다. 그렇지만 이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 주지 않았던 게 엄청난 성공 요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용사하고 관계에서 분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티쿤 플랫폼이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못 판다는 사람 이제는 없어요. 물론 이제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있지만 티쿤 플랫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없죠. 두 번째는 티쿤 때문에 못하겠다 이 소리가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너 문제라는 게 명확해졌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판매 대행업을 할 경우는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이용사가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했던 게 성공 요인이고, 잘 구분함으로써 총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었던 거죠. 대행하면 우리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각각 중요한 일을, 각각 맡은 일을 각각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2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티쿤은 별로 하는 일 없어진 거죠. 유지, 개발, 보수만 하면 되니까. 이게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티쿤이 지원하면서 성공했던 이유는 티쿤 노하우를 잘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페에 보면은 해외 직판 팁 해가지고 16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단품이어도 현지화 독립점을 하는 게 맞고, 모객이 중요하고, 티쿤은 싸고 좋고 빠르고 편리하게를 마케팅 슬로건으로 가지고 갔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SEO가 중요하다는 것, 이런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해주고, 가장 중요한 노하우도 상황도 전해줬죠. 뭐냐면, 타국에 전상 직판하던 국내에서 전상점을 운영하던 적어도 2년은 걸리고 2억 이상 들어간다. 이 얘기 해준 게 정말 엄청난 노하우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걸어가야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해해요. 그래서 산 올라가면서 늘 묻잖아요.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2시간인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줬던 거죠. 그러면서
동남아에 팔 때와 미국에 파는 물건은 다르다는 거고, 화장품 같은 건 팔아먹기 힘들다는 거고, 소비재면서 반복 구매하는 거를 파는 게 훨씬 좋다는 거고, 이런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이 노하우를 그 누구도 정리해서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티쿤만큼 월경 전상 직판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뭐 무역학과도 많고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도 있고 또 월경 전상 지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논문 하나 제대로 없잖아요. 아예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해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리버리하게 말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맞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었고 또 따라오면서 인내하면서 그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이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흉내내서 한다 그러더라도 우리 못 따라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이상 몸으로 배운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이런 역할 분담을 워낙 잘했고 또 원어민자가 키맨이라는 얘기도 다 해줬었고 이런 게 우리 노하우입니다. 사실은. 티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자력 상장이에요. 어쨌거나 내후년 되면은 자력 상장하게 될 겁니다. 돈은 필요하죠. 쿠팡이 2조 5천억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2조 5천억을 받아서 고객을 모으는 데 썼잖아요. 우리는 2조 5천억을 가지고 판매자를 모으는 데 써야 돼요.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2조 5천억 갖고 2조면 몇 개 하나요? 10만 개, 20만 개 하나요? 뭐 10만 개든 20만 개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돈은 필요해요. 근데 뭐 돈이야 때가 되면은 생기겠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자력 상장이라는 카드를 기본 목표를 가지고 갈 거고요. 이 합작이 의외로 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를 개척하는 수단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어느 나라나 월경 전상 직판은 지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경 안에 영토 분할은 다 끝났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렇다면 월경을 하는데 성공하는 나라가 미래가 굉장히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이 10만 개의 전상점을 해외에 내보내면 엄청난 경제 활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고요. 여기 있는 일본인들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세요. 또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죠. 티쿤은 다 개방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본 판매자가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잖아요.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놈의 나찌하마가 저러고 있는 거지 왜 나찌하마를 못 팔겠어요. 또 조금 있으면 일본의 어떤 이제 아이돌 상품인가 팬시 상품을 중국에 팔겠다는 회사가 아주 세부 계획을 가지고 우리랑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중국어 가고 뭐 프랑스 가고 또 중국도 이미 세계 사이트가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티쿤 전체는 우리 안에서 일본 분들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고 한국은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중국은 중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티쿤 전체를 키우면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 활용을 할 건데 어차피 이건 기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관이나 혹은 정부하고 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굉장히 저는 여러분은 못 느끼고 저만 느낄 수 있는 걸 것 같은데요. 지금 오고 있는 이용사가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개인이 왔어요. 근데 최근에 오는 이용사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기업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2, 3년 더 지나면은 중견 기업이 오게 돼 있어요. 흐름은 반드시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마 합작하는 거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공기관이나 뭐 지자체나 중앙정부하고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투자를 유치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올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티쿠는 뭐 이거 없어도 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돼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쿤의 미래는 여전히 이런,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계속 우리 회사를 키우는 방안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